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신작 관련한 모멘텀 이야기하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에서는 기대되고 있는 체질 개선입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볼까요?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현재 1.15% 하락하면서 3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로블록스의 훈풍을 받으면서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씩 꿈틀거리는데요. 통상 하반기의 게임주들은 신작 출시와 함께 기대감으로 올라가곤 하죠. 그 안에서 카카오게임즈의 향방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합니다.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증권 신고서 철회가 상장 연기일 뿐만 아니라 상장 철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가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력 게임의 부진한 매출로 인해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네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이 10종 이상의 신작 라인업이 내년부터 출시되고요. 흥행작이 등장하면 상향 가능성이 존재하고 4분기 예정되어 있는 에버소울과 디스테라의 흥행 여부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합니다. 두 번째 회사 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현재 2% 하락하면서 59만 7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LG화학이 이슈가 있었죠. 국내 기업의 최초로 FDA 승인 신약을 보유한 미국 혁신 항암제 기업을 인수합니다. 지분 100%를 약 8천억 원에 인수 결정을 했고요. 국내 기업이 FDA의 승인 신약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리포트에서는 이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미국 바이오 기업을 인수한 건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포인트인데요. 이번에 인수한 회사 아베오의 강점은 상용화된 신작을 배출한 경쟁력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LG화학이 아베오를 인수함으로써 LG화학의 생명과학 사업본부 매출은 지난해 기준 7,6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아베오와 합산할 시 수년 안에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주가는 밀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향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롯데쇼핑입니다. 0.4% 상승하면서 99,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백화점과 컬처웍스를 중심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와 이커머스 부분에 체질 개선이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3분기 실적은 좋을 걸로 전망됩니다.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될 걸로 보는 건 내방객 증가로 명품과 패션 모두 20% 내외로 성장을 했고 백화점 기존율의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16%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패션 수요 호조로 증액도 기대되는데요. 여기에다가 한산, 탑건 등 투자 배급한 영화의 흥행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2천원 제시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 날지 혼줄 날지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리포트를 보면서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한 기업의 리포트가 나오면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관련 리포트들이 좀 쏟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사마 알미늄 이야기했잖아요. 사마알미늄 오늘 얘기할 거예요. 어제 이제 다른 꼴에 사셨나 보죠? 네, 네. 사마 저희가 최근에 사마 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사마 알미늄 이야기 리포트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리포트가 좀 연속성을 갖고 다양한 증권사의 뷰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좀 챙겨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네. 일단은 실적이 나온 것들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정현 아나운서가 얘기한 게 정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에는 실적들을 다 챙겨봐야 되니까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백기고 주가가 하락기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은 쪽에 관심이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리포트 중에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리포트들은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관심이 갖게 되면 잇따른 리포트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저희가 첨보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첨보 같은 경우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오늘 6% 정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거 아프리카 TV 같은 오늘 살짝 주춤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소수 종목 중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시간상 2개밖에 다루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일단 저희 선정 조건은 그래요. 일단 실적이 좋은 거,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 방송만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라면 상당히 기준점을 좀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이러한 리포트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네. 혹시 그 안에서 내가 더 챙겨봐야 될 핵심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저희 코너를 보세요. 그럼 오늘 2가지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핫한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비엠 KB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고요. IRA 최대 수혜주다라고 했는데 참 제 눈에 좋아 보이면 이미 남들은 다 좋은 거 알고 사셨더라고요. 오늘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2차 전지 그 안에서 대장 에코프로비엠 실적은 말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오늘 한 5군데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거면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엄선해서 KB증권 거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확정치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1조 한 5천억 정도, YOY 기준으로 280%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영업이익도 1,400억 정도, YOY 기준으로 역시 240%. 뭐 진짜 옛날에 뭐 그런 뭐 개그 프로가 생각나네요. 에코프로비엠 앞에서는 뭐 200% 이하는 뭐 우리 중국에서는 뭐 이런 건 뭣도 아니다라는 옛날 개그 프로가 아무튼 네. 생각납니다. 뭐 200%씩 올랐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영업이익률이 9%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소재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9%다? 제가 말씀드려서 10% 정도 영업이익률은 대단한 건데 소재 기업이 한 9% 정도 영업이익률을 나타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넣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분기 실적을 이끌었었던 것이 결국 삼성 SDI나 SK온 쪽에 납품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P의 상승과 Q의 확대가 됐다라는 건데 첫 번째 원가가 일단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다 전가를 시켰어요. 이거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의리 와가지고 갑한테 우리 이렇게 원가 올라갔으니 우리 원가 납품가를 올려달라. 어떤 갑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갑이 그걸 받았다라면 실질적으로 을이 갑한테 납품하는 거지만 갑을 관계는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삼성 SDI나 SK온한테는 거의 갑질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제 첨보도 마찬가지고요. 증설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 봄에 매일경제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그때 당시 증설하니까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증설 효과 나타날 겁니다라고 누차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앞으로 Q의 확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하면은 우리가 또 증설 효과를 네. 기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 트렌드가 일단 미국하고 그러니까 친하다라는 게 좀 밀접하게 그렇죠. 무언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장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거에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에코프로비엠이 IRA 수혜주로 많이 거론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 기대감이겠죠. 이제 IRA 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 당장 지금 일단 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거론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지고 이제 그런 추세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그 뉴스 이번 주 총괄 지난주 말인가 나온 거 보셨나요?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오지 않으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쪽에 대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라는 거고 2026년에
글로벌 캐파가 현재 지금 55만 톤 중에 18만 톤, 한 20만 톤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뭐 일본 업체와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단독 보도로 나온 것들은 확인이 필요한데 어찌 됐든 일본 업체들도 현재 지금 뭐 러브콜을 보내고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에코프로 BM도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정현 아나운서 가서 현지 취재도 좀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요즘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가봐서 네, 상황 봐서. 그때 가서 좀 값이 내려오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이 종목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좋은 건 알겠는데 왠지 내가 사면은 고점이지 않을까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예. 타이밍 놓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지금이라도 내가 이 종목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은 투자 아이디어로 뭘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 표를 보셔야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항상 제 얼굴서부터 멀리 떨어진 쪽,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멀리 떨어진 쪽 보시면 자 매출액이 2021년에 1조 4천억에서 자 2023년에 7조 6천억으로 늘어납니다.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 정도는 뭐 유도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 부분들 같은 경우 원가율이 대략 한 88%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거의 뭐 90% 가까운 원가율인데 여기에서 쭉 내려보면 중간 정도 하단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된다라면 대략 한 7, 8% 정도 영업이익률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10개를 팔아서 10% 남기는 거랑 네. 10,000개를 팔아서 10% 남기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울까요? 10,000개를 팔아서 10% 남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요? 10개를 팔아서 10%면 내가 어떤 요종 작은 걸 갖고 협상할 수 있잖아요. 네. 많은 걸 팔게 된다라면 우리가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좀 깎아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사면 좀 깎아주세요. 그럼 덤도 주고 하면서 그분들은 어차피 피해 확대가 되니까 조금 덤을 더 주더라도 일단 물량 뛰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물량이 1조 4천억에서 7조 6천억까지 갔는데 영업이익률 유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걸 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고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이제라도 따라 살까? 저는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에코프로 BM을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다양한 이유로 종목이 빠지게 되죠. 시장이 빠지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빠지건 갑자기 어떤 이슈가 하나 빠지면 그때 사십시오. 보고 계시다가 네. 여러분들이 이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2023년까지 7조 6천억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5조 정도인데 약 한 50%가 더 늘어난답니다. 50%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노리는 건 뭐죠? 항상 그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가, 밸류 대신 주가가 싸질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죠? 결국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큰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죠. 그럴 때 가치 투자자들이 줍줍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이걸 머릿속에 놔두시고 에코프로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산다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 매수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막 올라서 특징주로 거론되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날보다 시장 탓에 떨어진 날도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줍줍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그럼 이 리포트는 믿어보고 한번 저희가 공부해볼 만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실적 나온 이후에 나온 리포트라 자세한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증권사 것도 한번 에코프로그램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구해서 보시고요. 일단 기준점은 KB증권이 나름대로 각 항목들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왕이 될 상이네 라고 한 줄평 적어주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에서 이제 따라해보라고 했는데 네. 잘 안 되네요. 두 번째, 사마 알루미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체 불가 2차 전지 양극박 필수 소재 기업, 국내외 잇따르는 러브콜이라는 건데요. 오늘 사실 최근에 시장이 네. 리포트 빨이라고 하죠. 그 리포트 효과가 좀 적었는데, 네. 근데 오늘 이 사마 알루미늄은 시장도 좀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엄청났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리고 나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고 이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리포트 결정은 이미 한 8시 반쯤에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8시에서 8시 반쯤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모르는데 요즘 저희들이 찍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뭐 어제 NC소프트도 그렇고 뭐 맞아요. 이슈가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도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아니라 리포트빨이라고 봐야 되겠죠. 리포트빨이고 새로운 리포트가 나온 것들을 제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정말 하나증권 상당히 좀 어려운가 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데 저거 읽어내실 수 있나요? 거의 뭐 그 공간 없이 저렇게 빡빡하게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것을 저도 이제 안경 벗고 이걸 봤는데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걸 2장, 3장 하면 사람들이 안 넘어가니까 네. 앞부분에 집중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알미늄에 대한 어떤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집전제라든지 파우치형에 들어가는 외장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그 정연아서 이제 쿠킹 호일 이런 거 생각하시죠? 쿠킹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쉽게 찢어지잖아요. 김밥 싸는 쿠킹 오일 같은 거 쉽게 찢어지는데 이거가 지금 현재 삼알밀륨 같은 경우 10에서 12 이게 뭐죠? 이게 나노미터인가요? 뭐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게 특성이 굉장히 얇아질 수 있어요. 금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 굉장히 얇아지는데 이게 조그만 충격에도 찢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을 제품화해서 상품화한다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특화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박의 90%를 삼알루미늄으로부터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뭐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네. 라인을 현재 기존의 4개에서 추가로 라인 2개를 더 형성했대. 그러니까 50% 라인을 늘린 거죠. 이것도 왜 늘렸느냐? 고객사에서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캐파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삼화알루미늄을 포함해서 알루미늄주들이 이전에는 그냥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 약간의 매력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가 이게 2차 전지랑 엮이면서 한번 알루미늄 박이 대박을 쳤던 그렇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거든요. 네. 삼화알루미늄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회사예요.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망도 상당히 좀 밝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국내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해외로 한번 또 눈을 돌려보죠. 현재 지금 삼알루미늄이 5월 달에 프랑스 배터리 업체인 ACC하고 한 2,100억 정도 규모의 이런 그 매출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21년에 2,500억 매출이었던 회사예요. 근데 이게 2,100억 이 매출 계약을 맺었다. 물론 이건 나눠서 가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좀 좋죠. 더군다나 이제 뭐 유럽 쪽에 다양한 쪽들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또 우리나라 이제 율촌화학이 일본 업체하고 파우치 알루미늄 필름, 그러니까 이제 요 알루미늄을 이제 필름화해서 하는 어떤 고도의 기술,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 율촌화학의 삼알루미늄이 이걸 납품을 해요. 원재료를 이제 삼알밀 만들어갖고 율촌하게 하면 율촌하게 포장지 전문이니까 이걸 포장지화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는 밸류가 내년도에 PER 한 15배, 내후년도에는 한 11배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2차전지 소재 중에 10배, 그러니까 이제 20배 이하의 소재 업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왜냐하면 밸류를 굉장히 높이 쳐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를 높이 쳐주는데 이게 높냐 낮냐를 볼 때는 여러분들 그 피터 린치가 한 PEG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PER이 40배라 하더라도 이익 성장률이 40배면 PEG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ER을 높게 쳐주고도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익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PER이 한 20배 이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삼알루미늄 저도 이렇게 깊게 공부했던 종목이 아닌데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리포트를 보고 나서 이 종목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좋은데 저도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삼화알루미늄의 향후 전망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이 회사가 단순히 PR이 높네, 뭐 PR이 낮네로 보는 게 아니라 이익 성장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그렇죠.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같은 게 낮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없는 저평가 종목일 것이다.
사마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실적을 한번 좀 보죠. 전반적으로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준비된 표를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죠. 이것도 이제 제일 끝단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게 16년서부터 이제 딱 시계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 약간 아쉬운 점은 이 표를 제외한 다른 표들이 다 2021년에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옛날 것만 나왔고 네. 확정치가 안 나왔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이제 미래치가 나왔는데 아비안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알루미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과거 거는 이제 보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2021년에 대략 매출이 뭐 1,400억 정도 나온 상태에서 올해 한 2,0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2024년에 3,000억이 나올 것으로 봐요. 한 50%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우리가 그 종목을 봤을 때처럼 그럼 영업이익률 유지가 되느냐? 매출이 2배 늘어나 50배 그러니까 50%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 유지가 되느냐? 영업 OP 마진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현재 OP 마진 7%에서 8.9%까지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시행된다라면 많이 팔면서 이익까지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저도 알루미늄을 옛날에 한번 좀 뭐 대리 때 한번 잠깐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걸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루미늄이란 게 그 실질적으로 전기를 무지하게 먹습니다. 이거를 낮추는 게 열로 낮추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전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롯데알루미늄 같은 경우 전기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성상 우리나라에 특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는 산업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막대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일반 전기요금이랑 체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우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이 리포트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 오늘 이 리포트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1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9.33%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 어때요? 오늘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항상 하시는 얘기가 공부를 해두고 만약에 오늘 타이밍에 놓쳤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회는 언제든지 오고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상태에서 제발 좀 싸져라. 그럼 난 들어가겠다. 이런 심정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차트만 저도 지금 오늘 못 봤는데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터지면서 위에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오후에 저 꼬리를 좁혀놓으면 단기간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마 알루미늄 에코프로빔 시장에서 핫한 종목 마침 레포트가 나와서 저희가 참고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은숙 수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